시청자 대감 왕족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대감 왕족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감 왕족발님께서 이렇게 시대무에 방문을 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저희 집안 이야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청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랑 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렛츠 가! 기일이십니다. 렛츠 겟!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신의 기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무당과는 조금 달라요. 뭔가 신의 기운이 오셨지만 그 신을 받아서 뭔가 무당이나 무업이나 하시는 일을 하신 건 아니고요. 스님에게 부탁해서 절에 다니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장보살님에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평생을 신의 끈을 잡고 살아가시면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태어나는 게 조금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임신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제가 나올 때쯤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날짜를 지나서, 그 이유는 할머니께서 조금만 더 참았다가 언제 몇 날 며칠 날 꼭 나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인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참는다고 이게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는 대구에선 유명한 아이를 많이 낳는 병원이 있어요. 네. 그 병원에 2번이나 갔는데도 못 놓고 돌아오셨어요. 열렸다, 이제 아이가 나온다 했는데도 다시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시다가 3번째, 이제 그날 그 시간대가 다 다가왔어요. 그때쯤에 병원에 갔는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꽉 차 있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게 됐고, 어떤 병원에 제가 가게 돼서 거기서 낳게 됐는데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낳게 되는 거예요. 할머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3형제 중에 둘째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장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아이가 우리 집 장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왜 내가 장손이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몰랐는데, 큰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나는 분도 계셨고 결혼을 할 것 같이 다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장손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족들은 안 하고 할머니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서는 할머니께서 친척들과의, 아이들과의 겸상도 안 시켜줬어요. 제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 커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밤마다 귀신이랑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나 이럴 때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랑 제 동생은 같이 자기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는 커가면서 귀신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무업이나 절, 그다음에 뭐 다른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정말 이상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그 다른 일들을 겪게 됐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이 욱이라는 그냥 이름으로 할게요. 욱아, 내가 죽게 되면은 한 해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네가 힘들었다 좋았다를 반복할 것이다. 괜찮겠냐? 그때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런 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괜찮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잘 챙기고 할머니 제사도 잘 챙기고 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10분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고는 저희는 이제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10분 만에 이제 올라가게 됐죠. 올라가는데 할머니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계속 뭐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아, 이게 노잣돈이구나, 이제 가신다는 의미구나, 이제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딱 쥐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께서 남겨져 있는 메모에는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갈 거다, 그러니 준비를 해달라 큰아버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거는 제가 대학교를 딱 가면서 20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들의 번호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번호, 그 다음에 가족들 집에 있는 번호, 집 번호죠, 옛날에는 집 전화번호만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갈 날은 아니었어요. 그날이. 그러나 친구의 대타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헬멧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그 친구가 나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딱 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큰 내거리가 딱 나왔을 때쯤 노란불이 딱 바뀌었고 저는 달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길래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딱 밟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휴대폰을 억지로 딱 꺼내서 봤는데 할머니 번호인 거예요. 할머니 집 번호죠. 저는 그 휴대폰을 이제 쓴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전화가 오신 적이 없어요. 할머님. 제 번호를 알아도. 처음으로 보는 그 번호에 할머니가 왜 전화가 오지? 큰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전화를 했나? 오늘 모이신다고? 하면서 신호가 바뀔 때가 돼서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는데 주위를 살피게 돼 있어요. 뻘쭘하니까 이렇게 주위를 계속 살피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무심결에 봤는데 헬멧이 있는 거예요. 저는 쓰지 않지만 친구가 썼던 그 헬멧. 근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긴장하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잖아요. 뭔가 사고 나기 전에. 그 느낌에 이상하게 그 하이바를 쓰게 되더라고요. 쓰고 출발을 했습니다. 신호가 딱 바뀌고 나서. 붕 달리고 이제 사거리를 지나고 나면 교차가 이제 합류가 되잖아요.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선과 합류를 딱 하는 지점을 지나자 말자 기억이 없어요. 저는 날아간 거죠. 사고가 나서. 바로 옆에 분명히 차는 없었습니다. 4차선에 있는 차선에서 1, 2, 3, 4차선을 저는 달리고 있었고 분명히 3차선에 차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누워 있었고 사고가 난 거죠. 2차선에서 트럭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직진으로 달려왔어요. 쉽게 말하면 차선 변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칼치기라고 하죠, 흔히. 칼치기 하는 수준으로 사람을 박으려고 일부러 달려오는 것처럼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날아가고 나서 거기에 있던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는데 짜장면집 유리문을 뚫고 제 머리로 하이바를 쓴 그 머리로 뚫고 들어가서 손님들이 저를 막 깨우는데 어떤 아이 3명이 웃고 있었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막 낄낄낄낄대면서 저거 보라는 듯이. 근데 웃긴 건 그 웃고 있는 웃음이 느껴지긴 하지만 들리진 않았어요. 계속 낄낄낄낄대면서 제 머리를 툭툭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툭툭 툭 찔러요. 그러고는 계속 웃고 툭툭 찌르고는 계속 웃고. 그래서 주위에 있던 분들이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양쪽 십자인데 그리고 37, 8조각이 날 정도로 팔이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누워있는데 그 3명 아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아이는 계속 웃고 있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게 됐고 앰뷸런스를 타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그러고는 입모양으로 말하는데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어디로 가게? 어디 갈 건데? 나도 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은 저희를 깨우는데 저는 제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기절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들이 왜 따라오지? 아파 죽겠는데 왜 따라오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응급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 없었고 근데 그 사고가 난 당시에 똑같은 시간에 제가 할머니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나중에 깨고 나서 아버지한테서 들었는 이야기로는 할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장손이 큰일이 났으니까 어디 있는지 빨리 말을 하래요. 무슨 일이냐? 아니다. 나 지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기는 지금 학교에 있을 거다. 오늘 아르바이트 가는 날도 아니다. 집에 왔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을 거다. 그러나 저는 병원에 있었던 거죠. 그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할머님 모시는 신을 이제 받아주신 분이 지장보살님이래요.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께서 너거 장손이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님은 계속 이제 그 신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했는데 별일이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리고 제가 사고 났는 거를 할머니께서 충격받으실까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숨겼어요. 끝까지 숨겼는데 근데 할머니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왔지만 제가 재활하는데 6개월이 걸렸거든요. 팔에 이제 철심을 박아서 완전 고정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완성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보통은 뼈가 부러지면 1달에서 2달이면 끝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나왔는데 할머님이 보자 하셔가지고 이제쯤에 몸이 정상이니까 이제 가면 되겠다 싶어서 할머님 댁에 이제 들린 거죠. 들렸는데 할머님은 딱 3가지를 하셨어요.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겨울을 넘어갈 때였을 거예요. 팔을 걷으세요. 제가 다친 그 팔. 딱 그러더니 이거 뭐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냥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나서 그냥 꿈했다.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두 군데예요. 무릎. 양쪽 십자인대 수술했는 그곳을 탁탁 다리를 걷어요. 수술하고 나면 딱 붙는 옷을 입지 못하거든요. 상처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트레이닝을 입고 있었는데 트레이닝복을 탁 걷으면서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지면서 그냥 꿈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바본 줄 아냐고. 내 자식이 지금 3명한테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은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인 줄 아냐고.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우리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다. 근데 사고가 조금 크긴 컸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니까 할머님이 그 3명이 누군지 아냐고. 차사 3명이 갔는데 우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너희들은 이러고 있는 거냐고. 우와. 저승차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나이 때에는 이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영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저한테는 고조 할머님이시죠. 외가 쪽 고조 할머님이 옛날에 이제 크게 용왕제를 하시던 큰 무당이 있었어요. 정말 그 동네에 가시면 다 아시는 분들. 그분 안다 하는 정도고 저희 할머님이 이제 또 신을 받으셨고 그런 분인데 그 저승차사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사 3명이 왔는데 지장보살님께서 돌려보내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신도 원래 하질 못한대요. 원래 생명부에 적혀있는 이 사람이 생명이 끝났다 하면 데리고 가는 게 저승의 일이고 신에 관장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더 높은 신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할머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1년은 힘들고 1년은 괜찮아지고 1년은 힘들고 1년은 괜찮아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딜이었던 거죠. 그 차사 3명과의 차사는 보통 가면은 한 명이 간대요. 딱 가면은 차사가 한 분이 보여주시고 이제 생명부를 읽고 관장하는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차사의 일이잖아요.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게. 3분이 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이 신과 연관되어 있던 걸 차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나 갔던 거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고 차사가 갔는 거를 지장보살님께서 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살았지만 제 인생이 정말 지고한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할머님이 말씀하셨던 1년은 괜찮고 1년은 나빠질 거다.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올해는 좀 힘들었어, 좀 좋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질 때는 꿈으로 말하던 그 외제차 중에서도 슈퍼카급을 탈 수 있는 급의 호화로움을 주었다가 모든 걸 앗아가요. 정말 장난 아니게 다 앗아가요. 처음에 사고 나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100대 0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분은 음주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그냥 골목이 보였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서 꺾었는데 쉽게 말하면 옆에 이제 주차를 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금으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해서 닭발집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살에.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현금으로만 한 달에 1,800만, 한 달 기준에. 20살이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그 돈을 다 앗아갔어요. 집에 일이 생기고 풍파가 생기고 돈이 빌려주고 들어올 것만 같았던 그 돈들이 사람이 사라져요. 그 받아야 될 사람이 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장례식 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금전이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살에 거의 4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 돈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고는 내가 진짜 거지가 됐구나 하고는 있던 차 정리, 가게 정리,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철심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비도 우리 현금 서비스라고 하죠. 그걸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해서 수술을 할 정도로 모든 금액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해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또 이상한 게 잘 풀려요. 직장을 다니게 됐고 저희들 흔히 말하는 휴대폰 가게죠. 휴대폰 가게에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또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월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달에 제가 그 대리점 안에서 벌 수 있는 돈 최대한을 벌었어요. 1,870만 원. 그렇게 1년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고 쉽게 말하면 20살에 장사를 하고 21살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1살이 이제 끝나갈 때쯤 22살로 넘어갈 때 휴대폰 가게에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말년이 되니까 점장님, 과장님, 그 위에 있는 다른 위에 분들부터 계속 저를 갈구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뭐 하든 직급은 똑같으니까 보통은 균등하게 주게 되는데 네가 어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유도 없어요. 아, 얘가 오늘 요즘 힘드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는 제 월급이 점차 깎이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해가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들 집안을 봐주시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너는 계속 힘들 거고 좋았을 거다.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게 제가 34살 되는 해래요. 지금 제가 31인데 34살 되는 해에 이게 끝난대요. 근데 이 기점을 잘 보시면은 할머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 주기로 계속 그 반복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셔서 1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엄청난 힘든 걸 겪는 거죠.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갈라서기 전까지 갈 정도로 집안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 친한 형이, 같이 옛날에 일하던 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빚이 3천만 원, 카드값이 800만 원 밀려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12,000원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우가 오늘 밥 함께 하자. 너 나와. 내 가게로 와. 나 가게 차렸으니까 가게로 와. 왔습니다. 저는 택시비로 6,000원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갈 때. 그럼 올 때도 6,000원 쓰게 되는 거죠. 그럼 12,000원의 전 재산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오기 전날에 꿈을 꿉니다. 모든 세상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물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서 제 친구하고 제가 막 헤엄을 쳐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산책하듯이 막 이렇게 수영장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바닥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듯이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이렇게 무심결에 봤어요. 그 깨끗한 물에 여자 시체들이 토막난 것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그 시체들 얼굴도 보게 되고 다리도 보게 되고 팔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느끼기의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를 계속 그렇게 꿈에서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깨고 그 형의 전화가 왔고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이 12,000원이랑 돈을 다 쓰고 나면 담배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생거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보고 싶었어요. 그 형이 너무. 보고 싶어서 택시를 잡게 됐고 그 형에게 갔는데 그 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졌고 이만큼 빚이 있고 난 이렇게 망했어 형. 근데 그 형이 듣더니 그래? 하면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자 하고는 밥 먹고는 이때까지 뭐 살아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을 가게 됐어요. 그럼 저는 네. 빈턴더리가 됐죠. 그런데 다음 날에 전화가 또 옵니다. 그 형한테서. 우가 밥 먹자. 형 나 이제 나갈 돈도 없고 어제 돈 다 썼어. 괜찮아. 와. 형이 택시비 내줄 테니까 와. 또 그 형의 가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통장 하나가 딱 보였어요. 들어가자마자. 통장 하나가 딱 보이더니 우가 그거 비밀번호가 1234야. 거기 2천만 원 딱 들어있으니까 네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 너 세금적으로 문제없지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형, 이 돈 나한테 빌려준 이유가 뭐야? 처음에 저는 사기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무리 친한 형이고 뭐 믿는 형이고 하지만 함부로 이렇게 통장을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받는 사람도 없고. 형이 그 2천만 원으로 그 가게 하나 차리고 형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 100만 원 이상은 네가 벌 것 같으니까 100만 원씩만 줘. 하고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예. 휴대폰 가게를.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정말 휴대폰 가게를 차리고 싶었지만 집안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제가 투자하려고 할 때는 돈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휴대폰 가게를 차렸죠. 3개월 만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픈을 하고 원래 한 일주일 동안에 전산적인 작업이나 그다음 제가 해야 될 작업들이 다 있는데 그 일이 3일 만에 끝나요. 무조건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데 일이 3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다. 그래? 운이 좋네 나는 하고 시작했던 일이 3개월 동안 벌었는 돈이 7,800만 원이에요. 또 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을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6개월. 3개월은 그 형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는 모든 빚을 다 정리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해가 문제죠. 직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개통을 하게 되면 보통은 통신사의 기기 변경이나 통신사 이동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하거나 하죠. 네.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가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몇 대가 필요해요. 덥석 좋다고 물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다음날에 친구를 데리고 와요. 이 친구도 사업하는데 4개를 해야 되겠대요, 또. 1인당 그때 당시에는 4개가 최대였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고 저는 그렇게 되면서 정상금을 많이 받겠죠. 많이 팔았구나. 다시 성공하나 봐. 이제 끝났나 봐. 이 일이 끝났나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34살까지 안 가도 되겠구나. 내가 조심만 하면 되겠구나. 명의 도용이 터지기 시작해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저는 또 빚을 지게 되고 가게를 팔아야 될 정도의 와. 수준에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예. 그 명의 도용이 내가 개통했어 탁 터지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요금이 밀리고 몇 달 동안 이제 요금이 안 내고 절차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 진짜 그 본인의 명의를 쓰는 그분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어디서 그랬어? 그러면서 신고가 딱 들어오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앗아갔어요. 그 동생하고 저하고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동생도 좀 기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이 돈을 나쁘게 써본 적도 없고 가게를 하나 더 이제 그 동생에게 하나 차려줘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모으던 돈이 다 날라갔는 거예요. 빚을 내서 갚아도 모자란 정도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미쳐버릴 것 같다. 우리 그냥 끝내자. 형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사는 걸 그만하고 싶다. 하니까 형 이래가 될 일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러고 1년이 페인처럼 지나갑니다. 그 동생과의 연락도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목숨을 끊고 싶다고 그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1년을 페인처럼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술을 못 먹는데 하루에 한 병 먹고 쓰러져서 2, 3일을 지나가고 또 정신이 들 때쯤 술을 먹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같은 고등학교에 가장 친했던 친구들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부유하고 한 명은 고만고만하게 살지만 애가 정말 착하고 친구들을 아우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너 휴대폰 했었지? 나 휴대폰 했었지. 너 우리랑 같이 할래? 돈 필요 없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줘. 수입은 무조건 n분의 1. 니 괜찮지 않냐? 나 너무 좋지. 근데 진짜 하려고? 괜찮아. 하자. 그렇게 시작을 또 합니다. 그렇게 차리게 되고 신나게 그 친구들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 힘든 시기 때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다 사줬어요. 우리 힘들 때 같이 해야지. 그게 친구 아이가.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는데 갑자기 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수입을 적게 들고 가야 되지? 엎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님이 그때 전화가 딱 옵니다. 그리고 부적 한 장을 딱 지어주죠. 조만간에 네가 이동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적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 될 것 같다. 들고 가라. 지갑에 딱 넣어서 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싸우다가 둘이서 등이 터졌어요. 그러더니 야 그러면 그냥 이 휴대폰 가게는 네 해라. 너 하고 나한테 수입 딱 6개월치만 n분의 1씩 해서 줘. 근데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친구들 맨날 모여서 셋이서 맨날 놀러 다니고 돈만 벌면 쓰고 이제 잘 되니까 그때 네. 당시에는 뭐 친구들의 지인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도와줄 때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고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게 한 개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밑자본이 돼서 그 가게를 제가 받게 되고 친구들은 이제 그 휴대폰 가게를 나가게 됐죠. 그렇게 그 힘들었어야 될 1년이 잘 넘어갔어요. 수입이 많이 늘진 않았지만 좋진 않았지만 버텨나갈 수 있을 만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 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예전에 휴대폰 같이 말아먹었던 그 동생에게. 형, 나 구미에 있는데 구미로 와라. 구미가 대박이다. 형, 와라. 여기 사람들 공장 사람들이라서 돈도 많이 쓰고 휴대폰 정말 많이 바꾼다. 가게 됩니다. 구미가 생각보다는 또 괜찮더라고. 제가 처음 몇 번을 갔을 때. 구미 갑니다. 휴대폰 가게를 탁 차렸어요. 손님이 손님을 물고 들어오고 이야. 손님이 손님 발에 밟혀서 들어옵니다. 자, 흥하죠. 난리 납니다. 자, 가게를 늘리자. 우리 잘 된다. 가게를 4개까지 냅니다. 그 한 해에 그때 당시에 4개를 딱 차리고 나서 직원이 23명으로 늘어요. 와, 이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집도 하나 사고 그냥 차도 하나 사고 그냥 무난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또 그 한 해가 끝나죠. 또 찾아옵니다. 네. 명의도용. 이번에는 문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직원 23명 중에 7명이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명의로 다 찍어서 그 중고폰을 다 회수한 다음에 중고폰을 팔아먹는 가게통이라고 하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이폰 12가 딱 나왔을 때쯤에 딱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달에 판매했던 판매 대수가 870대. 870대면 대충 계산하셔서 휴대폰 하면 얼마 남는다라는 건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시거든요. 지원을 해준다 한들 그래도 못해도 3, 40만 원은 그냥 맞아요. 남아요. 그때 당시 아이폰으로는 3, 4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런 건데 고해 터지죠. 이제. 명의 도용이 터지는데 그 870건 중에 200건 가까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문제가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저희 집안은 할머님이 2분이셔요. 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시집을 오시기 전에 원래의 할머니가 계세요. 쉽게 말하면 위에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삼형제가 말고 2형제가 또 따로 계십니다. 큰아버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판사님이 계세요. 거기 아드님분은 저희한테 사촌형님이죠. 나이가 차이 많은 판사님이 계세요. 판사님의 힘도 주인들도 도와주셔서 겨우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힘든 해에 이제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하고 모든 합의를 끝냈어요. 모든 합의를 끝내고 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진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반복이 너무 나중에 되니까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는데 구역질이 올라와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구역질이 올라오고 공황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스님이 부르죠, 저를. 스님이 제가 가게 4개를 딱 낼 때 4개째 때 한마디 하셨어요. 올해 말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내려놓을 것이다. 다 내려놓게 됐죠. 가게 다 팔고 합의한다고 모든 돈을 다 썼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 넌 좋아질 거다. 근데 네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금액이 너한테 생길 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해에 돈을 다 쓰고 나서 빚을 내서 합의를 다 하고 나서 카드론까지 다 땡겼어요. 카드론까지 다 땡기고 모든 게 다 이제 다 땡겼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파산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 개인회생으로. 그렇죠.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개인회생을 알아볼까 말까 그냥 놔둬버릴까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270만 원이라는 돈이 너한테 생길 건데 그걸 나중에 나한테 들고 와라. 네? 그 돈을 제가 왜 들고 가요? 잔말 말고 네가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270만 원 돈이 들어올 거다. 그때 들고 와라 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마지막에 제가 카드를 신청해놓은지도 몰랐던 사업자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현금 캐피탈을 받을 수 있는 게 270만 원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 카드는 있는지도 몰랐고 현금 서비스가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270만 원 꺼냅니다. 그 스님한테로 가죠. 그 다음에 스님 손을 잡고 스님이 돕니다. 시장을. 옷을 삽니다. 제복이죠. 막 여러 벌을 사고 과일도 사고 하더니 천도제를 쓰는 거예요.
스님 이거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머지 4년, 작년이죠. 작년입니다. 이 나머지 4년 남았는 거 좀 무탈하게 보내려고 이제쯤에는 괜찮다 하시니까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해요? 하니까 너가 할머님이 부탁해 놓은 거 해야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복이라고 하시는 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하얀색 옛날 이제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가신 같은 것도 사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더라고요. 뭐 천도제 지낼 때 뭐. 그러니까 옷을 이제 새로 한번 해드리는 거죠. 조상님들한테. 네. 음식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큰 구슬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법당을 3면을 꽉 채우는 정도였으니까요. 그 과일이나 모든 음식들이. 그 270만 원의 돈을 보여주셨습니다. 쓰는 걸. 원래는 그런 걸 할 때 돈을 남겨놓습니다. 과일 사는데 얼마 쓰고 하면 내 일값이 얼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스님한테는. 너희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갔다. 꿈을 꾸셨대요. 할머님이 4년은 이제 괜찮다 합니다. 오기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대요. 와, 이게 뭐지? 그러고는 그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 제를 하는 날짜가.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갑니다. 절을 갑니다. 절을 다 갔어요. 큰 절이 아니고요. 네. 그냥 사찰이에요. 스님이 본인이 하시는 이제 사찰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스님이 차 한잔하자. 우가 차 한잔하면서 이제 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어제 꿈에 너희 조상님 분이 오셨다. 42분을 하셨어요. 42분을 이 제를 지내는 거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42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꿈에 나와서 그 꿈이 어떤 거였어요, 스님? 그러니까 절 앞에 1톤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제 조상님들이 막 타 있더래요. 42분이. 그러더니 못 타신 7분이 있더래. 뭐지?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 좀 땡기셔서 같이 타자 하면서 하니까 그 조상님이 감사합니다. 저희 49명입니다. 하고 꿈을 깨셨대요. 그렇게 부랴부랴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옷을 또 7벌을 더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42분인 줄 알았는데 보통은 42분을 하시는데 더 오셨다. 우가 이제 잘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하자 하시고 그 제를 지냅니다. 그 제를 지내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생각 정리가 돼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생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물어보죠. 엄마 죄송한데 한 200만 원만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이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회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에 딱 200만 원 있습니다. 주시더라고요. 회생을 합니다. 회생 처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12월 달에 승인이 탁 나요. 딱 끝나고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제 이모부님이 말씀하십니다. 12월 달에 넘어가시기 딱 전에 족발집을 하나 하세요. 우리 이모부는 20년 동안 이제 족발집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예. 내 기술을 그냥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서든 돈을 구해서 가게를 하나 해라. 뭐 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살 만큼만 할 수 있게 예. 할 수는 있으니까 배달 가게를 한번 시작해봐라. 어머니께서는 그럼 스님한테 물어보겠다. 우기도 이제 회생이 진행이 됐고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뭐 일만 하면 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가족이 다 뛰어들어서 아버님은 거의 한 40년 동안에 포크레인 일을 하셨는데 정말 사업이 안 되셨어요. 누가 이렇게 안 불릴까 싶을 정도로 그 스님을 처음 알게 된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분의 묘를 이장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스님이 아버님께서 인보로 가신 거죠. 가셨다가 인연이 돼서 만난 건데 스님께서 하는 말이 옳다건 이제 왔다. 이제 끝났다. 돈 있는 거 빚내서라도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셔서 또 저희의 친구 캐피탈을 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론이죠.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딱 차렸어요. 올해 1월 21일 딱 차렸어요. 2천만 원을 빌렸죠. 저희들이. 저희가 12일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12일 만에 모든 빚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맛집 랭킹 1위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6월 달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와, 진짜 앞으로 3년이 남았죠. 예. 3년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참 기구하게. 이거 진짜 이 정도로 기구한 삶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참.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왕족발님은 할머님이 그러신 거고 또 할머님이 아시는 또 스님 분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할머님 말고 다른 분들의 대입을 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람마다 너무나 달랐던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네네. 인연법이라는 게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네. 전혀 무속과 관련 없이 인생을 끝마치시는 분들에게는 다가가질 않는데요. 오. 전혀 인연이 없을 거니까 믿을 상황도 주지 않으며 그런 현상을 겪게 하지도 않는데요. 전혀. 그렇다 보니까 저는 믿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안 믿는 분들은 그래도 조심은 네.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건 잘 듣고 안 좋은 거는 피해가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삼재도 피해가고 뭐 맞아요. 그 정도는 하잖아요. 액마진이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쭉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아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왕족발님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다음번에 분명히 아껴둔 이야기 몇 개 있을 것 네. 같아요.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는데도 이렇게 유쾌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뭘 해도 되실 분입니다. 이분은 목소리에서 그 기운이 느껴져요. 힘들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왕족발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 날에 그 시간에 태어나야 된다고 할머니께서 계속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소름 끼쳤던 거는 와, 난 그 3명의 어린아이가 차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 차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한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차사가 어린아이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소름 끼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대감 왕족발님께서 정말 또 기구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수수 짬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옥수수 짬빠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짬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지간한 학교에는 다들 괴담 같은 거 꼭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들모만 들어도 학교에서 뭐 이상한 일 겪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또 이 고등학교 한 층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곳에서 저랑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예, 1학년 때 1학년들은 저희 학교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을 썼었어요. 그리고 2학년은 그 바로 아래층, 3학년은 또 그 아래층, 뭐 이런 식으로 선배들의 소중한 무릎 건강을 생각해주는 배치였는데, 이게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로로 짧고 세로로 좀 긴 난 모양의 건물이었고요. 또 저희 과가 2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그 층의 맨 구석 그 짧은 가로 부분이 2개 반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대충 모양을 말로 설명드리니까 이게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과가 A반, B반이라고 하면 저는 B반이었는데 그 가로로 짧은 부분 있잖아요. 그 끝에서 코너를 돌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학교가 좀 독특하게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옥상이랑 운동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그 운동장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코너를 딱 돌면 바로 옆에 교사휴게실이 있고, 그 옆으로 한여름에도 해가 안 들어가지고 아주 온도가 낮고 서늘했던 좁은 계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의 옆으로 A반이 있었고, 그 A반의 옆으로 큰 화장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10칸 정도 되는 큰 화장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옆으로 저희 B반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또 독특하게 저희 B반은 출입구가 2개가 아니고 1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출입구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곳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저희 B반이 그 짧은 가로와 긴 세로의 모서리에 이제 반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반과 B반, 이 교사 휴게실이 있는 이 부분이 복도에 창문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해가 아예 안 들고 좀 기운이 안 좋은 그런 곳이었었는데, 교사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말만 교사 휴게실이고 저희가 다닐 때는 이게 막상 창고처럼 쓰였었거든요. 이 휴게실에서 뭐 자면 꼭 가위에 눌리거나 뭐 헛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발걸음 안에서 창고로 쓰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저희 학교 한참 윗선배 한 분이 교사 휴게실 비밀번호를 우연히 손에 넣으시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여기서 주무셨는데,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을 때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푹 자다가 밖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당직 선생님이 당직을 도시다가 자물쇠가 밖에 열려 있으니까 자물쇠를 다시 닫고 갔다. 그래서 밤이 돼서 이 선배가 깨어났는데 밖에 문이 잠겨서 못 나왔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구출이 됐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더라.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갔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런 뭐 가위 눌린다, 뭐 헛거 본다, 뭐 누가 갇혔는데 정신이 나가버렸다, 뭐 이런 소문에 힘을 실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휴게실에 괴담 같은 게 소문이 도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수업 듣기 싫으면 선생님 저 교사 휴게실 뭐 귀신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 얘기를 피하셨어요. 본인 연애 얘기도 막 풀어주고 뭐 군대 얘기해주고 뭐 별명이 촉새였던 선생님도 여기 얘기만 나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넘어가고 하셨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 심부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창고처럼 쓰였으니까. 그러면 꼭 2명씩 짝지어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어도 꼭 2명씩 불러서 보내시고,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그랬던 그런 곳이었고, 또 이 옆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창문이 있기는 한데 이 방향이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어서 한낮에도 좀 깜깜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좀 이상한 현상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게 칸이 많았어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에는 줄을 섰거든요. 네, 이제 앞에서 기다리면 나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꼭 한 칸에서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애들이 좀 짜증이 나죠. 이제 너무 안 나오면 이제 좀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아름다운 친구가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칸으로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올라가서 그 칸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내려다본 애는 소리를 지르고 뭐 화장실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무덤덤하게 안 나오는 칸이 생기면 그냥 두라고,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거나 뭐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음 쉬는 시간 가면은 열려 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셨어요. 덤덤하게. 그래서 실제로
안에 인기척이 없이 잠겨만 있던 칸이 진짜로 다음 쉬는 시간에 가면 열려있기도 했었고요. 이 화장실에 이런 사연은 하도 많이 겪어서 나중 되니까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올려서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거는 걸쇠였었는데 그냥 닫히고 그냥 자기 혼자 열리고 이게 뭐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정도로 그 라인이 좀 분위기가 쎄한 데였어요. 이제 저희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때가 초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계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초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자치구에서 하는 뭔가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각 반마다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각 당에서 전교생들한테 발표를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만한 게 1학년들이니까 1학년들이 했어야 했죠. 근데 또 이거를 하면 가산점도 붙여주신다고 하고 뭐 햄버거 세트도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반에서 나서기 좋아했던 제 친구들이랑 저랑 지원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와 친구 A, B, C 그리고 귀신을 좀 볼 수 있었던 친구 D 이렇게 5명이서 같은 멤버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주제로 연극을 준비를 하기로 했었어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소품이랑 뭐 대사 녹음, 음악 녹음 이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당시에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 내용 중에 심오한 대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BGM을 그 레퀴엠 아시죠? 그 장송곡이라고 하죠 보통. 당시에 그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가 유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됐었던 곡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빰빰 하면서 이제 막 나가는 맞아,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이제 잘 어울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셨는데 이런 뭐 장송곡 그런 노래를 그냥 막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업적으로 뭐 돼 있어도 이런 걸 그냥 막 쓰면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당시에는 사실 이게 뭐 장송곡인지도 몰랐고 그냥 레퀴엠이라는 게 그냥 뭐 노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이 노래 파일이 꽤 길었었는데 그냥 뒤에 틀어두고 그냥 저희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있고 떠들면서 소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밖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 분위기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복도로 나가봤더니 저희 층에 다른 반들은 이제 다 하교를 했고 A반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책상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도 남아있구나. 층에 이제 우리 반이랑 A반 이렇게 뭐 2개 반 남아있네? 애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다시 반에 들어왔어요. 같은 과였었는데 A반이랑 B반이랑 좀 라이벌 관계였다고 할까요? 쟤는 이겨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서로 있었는데 저희 반도 남아서 준비를 하니까 쟤네도 남아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창문 밖이 좀 어두워지고 저희 층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쟤네들도 있으니까 좀 덜 무섭다. 야, 근데 무섭기는 좀 무섭다,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쟤네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가자. 좀 덜 무섭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사 녹음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소품부터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사각사각 가위질 해가면서 소품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에 친구 A만 이제 복도 쪽, 그러니까 출입문 쪽을 보고 앉아 있었고 나머지 저랑 친구들은 복도 반대편, 그러니까 창문 쪽을 보고 앉아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 A가 가위질을 멈추고 그 출입문 쪽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A를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A가 이제 갑자기 야, 우리 빨리 하고 가야겠다. 눈치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랬더니 야, 그리고 밖에 비가 오나 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눈치가 보여? 그리고 비? 갑자기 웬 비? 이러고 창문을 다 같이 봤는데 비가 안 내려요. 야, 비 안 내리는데 갑자기 생뚱밖에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A가 방금 출입문 창문으로 수희 아저씨가 우리 한참 노려다보고 가셨어. 근데 아저씨 분명히 비 맞은 것처럼 홀딱 젖어 계셨는데? 비가 안 와? 이러면서 창문을 이제 그 친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를 A도 이제 확인을 하더니
뭐 운동장에서 작업 같은 거 하셨나 보다. 근데 어쨌든 아저씨가 우리 늦게까지 있어서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빨리 하고 가자 이제 이러길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 소품은 대충 내일 아침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조용하니까 학교가 조용하니까 이때 대사를 녹음을 해놓고 가자 이러고 이제 대사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레퀴엠 음악이 처음에 강하게 빰 하고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노래 파일이 빰 하는 소리만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노래를 켜고 있었었는데 잘 나왔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려고 녹음 버튼을 켜니까 그 부분만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오류가 난 것처럼. 그래서 야 이거 파일 다시 다운받아야 되나? 왜 이러지? 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니까 파일이 아예 안 열리더라고요. 그 레퀴엠 파일이.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다시 다운을 받기에는 그 당시 이제 소리바다 시절이었어가지고 소리바다. 다운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때도 네. 저희가 수업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야 이거 노래는 안 되겠다. 그냥 준비한 대사만 우리 녹음을 따고 내일 노래를 다시 다운을 받아서 그걸 동시에 틀던가 하자. 이제 해결책을 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대사를 이제 저희가 한마디씩을 하는데 그때 A반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그냥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우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녹음하는데 소리 다 들어갔겠네? 짜증이 나서 테이프를 다시 돌려봤더니 울음소리가 이제 생생하게 녹음이 된 거예요. 저희가 대사를 치는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여자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우는 소리가 꽤 길게 들어갔어요. 이 우는 소리가. 그래서 짜증이 굉장히 나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친구 B가 쟤네 뭐 하는 거야 A반 가지도 않고 이렇게 방해를 하냐 이러면서 야 안 되겠다 조용히 좀 해달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출입문 쪽으로 가가지고 출입문을 딱 열었어요. 그 B가. 근데 이 친구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불같이 한마디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가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저희가 B야 너 왜 그래? 이랬더니 B가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들어와요. 그러더니 얘들아 2층에 우리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A반 애들이 있는 것도 확인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는 소리도 났잖아. 그랬더니 B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니 지금 복도 불이 다 꺼져 있고 걔네 교실 밖으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방금 다 같이 그쪽에서 나는 울음소리 들었고 여기 녹음도 돼 있잖아. 이러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돌려서 들어봐야 되나? 싶은데 갑자기 이제 그 귀신을 본다는 친구 D가 갑자기 야 가방 챙겨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가방만 들쳐내고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친구 B 말처럼 복도가 깜깜하더라고요. 보통 학생이 있으면 수희 아저씨가 복도 불을 안 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 수희 아저씨가 저희 있는 거 확인하고 갔다고 A가 그랬고 근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 있던 쪽 라인에는 창문 하나도 없어요. 그 복도에. 달빛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그러니까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 빨리 일단 문부터 잠그자. 문부터 잠그자고 자물쇠로 문을 막 잠그려고 하는데 이게 무섭고 사람이 멘붕이 오면 손이 덜덜 떨리니까 자물쇠가 이렇게 제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네가 해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친구 D가 빨리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소리랑 동시에 저희 자물쇠가 딱 걸렸고 그래서 달칵하고 걸린 다음에 저희 반 바로 옆쪽으로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D가 뛰어 하고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영문은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가 뭘 보는 친구인 거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4층에서부터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런데 막 뛰어내려오는데 막 D는 막 오지마 막 이렇게 막 소리 계속 지르고 계단을 막 2칸씩 3칸씩 뛰어내리다시피 막
내려와가지고 제가 먼저 1층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내려와서 제 뒤로 섰는데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제 급하게 열고 나가려고 딱 미는데 덜컹하고 문이 걸리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사슬이 걸린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어요.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잠겨 있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뒤에는 무섭고 근데 옆에 창문이 있는데 이제 창문을 건드려 보니까 창문이 스륵하고 열리더라고요. 창문이 안 잠겨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창문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가까스로 5명이 밖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언덕을 막 뛰어 내려오는데 그 귀신 보는 친구 D는 완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막 뛰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우리가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해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근 수혜 아저씨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고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아 이거 가서 아저씨한테 따져봐야겠다. 우리 잘못하면 갇힐 뻔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친구 D가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서 이제 C 보고 부축하라고 하고 이제 교문 밖으로 먼저 보내고 저랑 이제 그 A랑 B 친구 이렇게 셋이 수의실로 이제 곧장 향했어요. 근데 수의실 창문을 이렇게 두들겼더니 아저씨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주무셨는지 이렇게 잠결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너네 네 시간에 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혈질인 친구 B가 아니 아저씨 저희가 반 안에서 남아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불도 끄시고 문도 잠그시면 어떡해요. 저희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듣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너네. 내가 싹 다 층마다 다 돌았고 그 층에 아무도 없는 거 너네 1학년이지. 그 층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불 끄고 문 잠근 건데 니네 어떻게 들어왔어? 니네 왜 거짓말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아저씨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저희 억울하고 그러니까는 저랑 B가 이 수희 아저씨를 아까 봤다던 친구 A한테 야 너 아까 아저씨 봤다며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이러려고 A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A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아저씨랑 동시에 넌 또 왜 그래? 이랬더니 A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아저씨 말고 수희 아저씨가 또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은 담직 선생님도 없고 나 혼자인데 너 또 왜 그러냐? 너 왜 몰라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A가 저희를 보면서 자기가 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벙 쪄가지고 그 A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희 다 같이 A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일단은 늦었으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 위험하니까 이러면서 저희를 교문 밖으로 보내셨어요. 강제로. 예.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친구 D는 이제 C 품에 안겨가지고 울고 있고 친구 2명은 울지 막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막 달래주다가 야 우리 이게 무슨 일이지? 뭐에 홀린 건지 뭔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D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까 소품 만들 때 갑자기 자기 뒤통수에 있는 기운, 그러니까 자기 뒤통수에 있는 기운 같은 걸 누가 막 잡아당기는 기분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뒤통수를 막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 근데 이게 머리를 끄는 게 아니고 기운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너무 이상한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싶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A가 수희 아저씨가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뒤를 못 돌아보겠더래요. 이거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뒤에 뭐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도 옆 반에 다른 반 애들도 있고 하니까 별일이 없을 거야. 야 빨리 하고 가자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돌렸대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환기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할 때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거 사람 아니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한테 좀 많이 시달리던 친구여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귀신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바로 도망쳐야겠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얼어서. 너무 무서워서. 다혈질인 친구 B가 옆반에 한마디 해야겠다고 나갈 때도 이 친구는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걸 아는데 B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B를 말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B가 나가 봤는데 불이 꺼져 있고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이게 된 건데 저희가 자물쇠로 그 교실문 잠글 때 있잖아요. 그때 다들 복도를 등지고 교실 출문을 바라본 상태로 있었는데 복도 끝에 그 교사 휴게실 앞에 뭔가가 서서 강하게 저희를 노려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저희 쪽을. 그 아까 들었던 뒤통수 강하게 잡아 끄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물쇠 못 잠그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자물쇠 잠그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그 뭔가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슥 하고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이제 이 친구가 빨리 하고 소리 지르고 뛰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올 때 이 무언가가 저희 뛰는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그것도 같은 속도로 뛰어내려오더래요. 이게 마치 그 친구 설명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걸리려고 하는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저희를 따라 잡는다 이게 아니고 너네 되게 무섭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여차저차 다 탈출을 했잖아요. 네. 탈출하고 나서 이 친구가 뒤를 돌아서 안을 보니까 그게 창문 안쪽으로 서서 저희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아깝다 이런 입모양을 보이더래요. 이게 안 들려도 보이는 친구들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울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입모양이 어떻게 보였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게 들린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D가 막 얘기를 쏟아내고 나서 A를 딱 짚으면서 A한테 너 아까 봤다던 그 수혜 아저씨 얼굴 기억 안 나지? 이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A가 멍하게 있다가 물에 젖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래요. 이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집에 가자 이러고 각자 다들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다음날 학교에 왔더니 저희가 벌려놓고 간 게 난장판이더라고요. 반 애들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야 맞다 울음소리 우리가 녹음되어 있었잖아 하고 두고 갔던 그 테이프를 재생을 시켜봤더니 울음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 애들이랑 정말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녹음이 됐으면 사람 소리일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고 A반 어제 몇 시까지 있었는지 걔네가 진짜로 낸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하고 A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너네 어제 몇 시까지 있었어? 이랬더니 A반 애들이 우리 어제 학교 끝나고 바로 갔어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애들이었는데 불도 켜져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그 반에서 책상 끄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는데 계속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기척을 계속 느꼈었는데 뭔가에 홀렸었나 봐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전교에 소문이 쫙 났겠죠. 그때 이제 동아리 선배들이 저희한테 해줬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1학년들은 그 얘기가 소문이 나고 다들 무섭다 막 호들갑 떨고 그랬었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아무렇지 않게 야 매년 꼭 한 번은 그런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은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이랬더니 선배들이 1학년일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저희 과가 2개 반이 고정으로 거기를 쓰는 반인데 그 선배들도 밤늦게까지 이제 뭘 하셨었는데 분명히 이제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도 있어서 밤늦게까지 여유롭게 하셨었는데 일을 다 끝내고 딱 나와보니까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분명히 안에서 있었을 때는 밖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는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뭔가를 보시지는 않고 뭐 느끼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내내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대요. 그때도 이제 이상해서 그 선배들이 2학년인 선배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선배들이 해주셨던 얘기래요. 매년 꼭 한 번씩 그렇게 홀리는 애들이 생긴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전통처럼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던 거죠. 지금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복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생각해도 되게 무서웠었던 일이에요. 그때 네. 당시에 막 친구들이랑 같이 겪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리고 겪으면 더 무서워. 그쵸. 녹음 파일도 오. 다 같이 또 들었었고 근데 네. 그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가 무섭다고 또 지었구나. 버렸어요. 그거를 그냥 그 친구 한 명이 그 테이프 비닐을 다 이렇게 막 빼가지고 버렸어요. 이런 거 되게 무섭다고. 근데 이제 동창들은 그때 일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워낙 유명했었던 사건이라 지금도 후배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또 각색이 되어서 오.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 학교 얘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 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들릴 거예요. 학교 구조가 독특해서 뭐 저희 후배님들이시라면 분명히 딱 들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듣고 이거 우리 학교인데 싶다면 그 학교가 맞으니까 꼭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 그분도 참 기구하셨겠다 또 싶네요. 그 친구가 겪은 일이 정말 많아요. 옆에서 봤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뭐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얘기를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수소문 해봐도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명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수소문 하다가 들었을 때 마지막에 이 친구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이 친구가 뭐 신내림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뭐 몸이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전에 그 친구가 들은 얘기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는다면은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꼭 한번 들려드리고는 싶어요. 아마 좀- 그런 분이면 네. 제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친구분만이 아는 뭐 그런 걸로 네네. 나한테 연락을 꼭 좀 줘라, 보고 싶다 친구야, 좀 이런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같이 겪었던 멤버니까 아, 본인 그렇긴 얘기라는 하지. 걸 알 거고 그리고 날다람쥐를 기억한다면 꼭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너무 오.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다. 날다람쥐가 찾고 있으니까 연락 꼭 좀 주세요. 나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돼요. 오늘 짬바님 이야기 소름 끼치게 너무 또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날다람쥐가 찾고 있습니다. 꼭 좀 그 친구분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연락 주실 때는 저 날다람쥐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오랜만에 또 짬바님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